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10세 미만 소아 절반가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구가 김익상 의사 표지석 건립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충북도가 올해 인도 신설과 보수 구조 개량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가 찾아가는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전기 노동자 고 김다운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후 한국전력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0m 높이의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다운 씨. 당시 김 씨는 일반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동료도 없이 혼자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은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차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차처럼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저기 안에 1m 안팎도 안 되는 저 안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가지고 불법 하도급 관행 역시 여전합니다. 건설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전과 계약한 협력업체 67곳 중 39곳이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공사 현장이 불법 하도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알면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공사 대금의 30%를 가져가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열악한 재정 속에 공사 현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4년 전 자유한국당 시절 광주 전남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초단체장 후보도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원식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식 위원은 일자리 시장을 내세웠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끝내고 새로운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당 독점 끝장내고 중앙정부와 한라인을 이뤄 소통하고 교감하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을 만들기 위해 외롭고 힘든 일을 가고자 합니다. 주기환 인수위 전문위원도 국민의힘의 광주광역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주기환 전문위원은 다음 주 중 광주에서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과장 출신인 주기환 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할 당시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도지사에 이어 광주광역시장도 2명의 입지자가 나오면서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초단체장도 광주 전 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데 더해 복수의 입지자가 신청할 경우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단 한 지역에서도 후보를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기반으로 광주 전남에서 본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한 지방선거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세 이하 소아 절반가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접종자가 대부분인데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집단 생활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 연령대에서 소아의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 정점을 찍고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아 2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타 연령대 대비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7일 기준 0세에서 9세 사망자는 총 15명입니다. 이 중 6명은 기저질환이 확인됐으며 5명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조사 중이며 이들 모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7일 브리핑에서 0세부터 9세는 현재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닌 데다 면역 수준도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 규모가 점차 감소하면 0세부터 9세 감염 역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소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5세에서 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접종 대상자 대비 1차 접종률은 0.7%로 저조한 편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동안의 지역 현안 그리고 공약을 점검하면서 이거를 국정과제로 이어가는 과정은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의 전남발전 8대 공약과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8대 지역 현안 핵심 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 핵심 현안으로는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 건의했습니다. 또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 국립 남도 음식진흥원 설립,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국립 갯벌 습지정원 조성, 남해안 남부권 초강력 메가시티 조성 등 6개 핵심 과제와 반도체 공장 광주 전남 유치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선인의 전남 공약으로 반영된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고흥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무안공항의 관문공항 육성, 화순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남형 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 등 8개 공약 25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빠짐없이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문영훈 광주광역시 권한대행은 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사업과 프리미엄 가전,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5대 사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 및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등 16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권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새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대 분야 강원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가 인수위 측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한 7대 분야 대표 공약은 강원 대전환 추진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지역 SOC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복합 레저 관광지구 재편 등을 통한 폐광지역 활성화, 환동해, 폐광지역, 접경지역 등을 아우르는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 등입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균형 발전특위와 각 시도가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시도지사 여러분이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앞으로도 종종 자리를 만들겠다며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에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을 앞둔 고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교생 학부모라 밝힌 청원인 A씨는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는데 확진 판정된 학생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많은 학교가 인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라며 확진이 된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는데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쩌면 한 번의 시험으로 수시는 버려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원인은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교육당국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검정고시 등에서는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응시자의 시험 볼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학교 지필시험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0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간 내 자체 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확진자들이 국가공무원 시험이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 등 전국적인 시험에 응시해온 만큼 관리 계획만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학교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대본 브리핑 후 아직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확진자 중간고사 현장 응시는 바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관련 부서와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5,000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 이야기와 전문 연주가들의 연주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수업이 진행됩니다. 음악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2022년 어린이 다문화 프로그램 음악으로 만나는 다문화 세상을 운영합니다. 내국인 및 이주민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접하기 어려웠던 다문화 음악을 함께 공유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상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매주 화요일에 수업이 진행되며 총 10차시 수업입니다. 접수는 마감 시까지 진행되며 마포 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마포구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은 2022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부터 계속해온 건강지킴이 새마을 방역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됐는데요. 새마을 방역봉사단은 망원시장과 홍대 거리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꾸준히 방역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8일 망원체육공원에서 새마을 자율방역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율방역대는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포구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율방역대를 조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자율방역대는 망원시장 방역활동과 홍대 거리 등에서 꾸준히 방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폐연수막 재활용과 아이스팩 재활용 등 친환경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1922년 상해에서 의열단들의 항일 의거 활동인 황포탄 의거 100주년을 맞이해 김익상 의사 표지석 건립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8일 김익상 의사 출생지인 공덕동에 표지석을 세우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건립 기념식은 마포문화원과 김익상 의사 표지석 건립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김익상 의사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에 가입해 1921년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후 1922년 상해 황포탄 의거 활동 이후 일본 경찰에 붙잡혀 21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익상 의사의 상해 황포탄 의거 100주년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를 앞두고 세계사무국 실사단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현장 점검과 실무회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UCLG 세계사무국 실사단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실사단은 방문 첫날 대전 컨벤션센터, 주요 호텔 등을 답사하며 총회 기간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편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일정, 회의장 조성과 총회 지원,
대전주도 행사 등 총회 전반에 대한 세부 운영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실사단과 UCLG 조직위원회, 국제회의 전문 대행사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과학도시 대전만의 특색 있는 총회 개최를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2022 대전 UCLG 총회 조직위원회는 총회 기간 세계 도시의 많은 회원들이 대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세계 사무국의 해외 초청과 홍보 지원이 필요함을 실사단에게 요청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2022년 시민의제 발굴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시민이 주도하고 지자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2022년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 500여 명이 발굴한 150여 개의 의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보호자 숲케어 프로그램, 다회용 용기 사용 도시 등 10개의 실행 의제를 선정해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의제 공론화와 의제 고도화를 위해 의제 발굴 창구인 시끄러운 사람책 도서관 모이고 듣고 떠들자를 오는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10개 장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4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또는 대전시청 지역 공동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고 없고 품질 높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수립한 안전, 품질, 공정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점검과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전 공구를 대상으로 정기, 특별, 수시 안전점검 등을 매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48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38건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 현장에 홍보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 선 안전조치, 후 시공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품질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자 등을 배부했습니다. 광주시가 봄철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공유자전거 타랑개와 정거장을 정비했습니다. 광주시는 타랑개 350대와 정거장 51곳을 비롯해 시와 5개 구청 등에 배치된 공유자전거 약 780대를 점검 소독하는 등 봄철 이용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타랑개 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광주천 일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져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 3월 이용 실적이 2,003건을 기록해 2월 대비 1.5배 증가했습니다.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께서 타랑개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타랑개 앱을 대폭 개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 시간과 구역,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타랑개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타랑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연중무휴 대여 가능합니다.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6.15 후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 및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대구시에서 발굴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과 5+1 신사업 육성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인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 필요성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대구 취수원 다변화 공약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안건들이 우선 선정되고 논의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지난 1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기별 회의 개최와 지방순회 개최 등도 요청했습니다. 대구 탈시설 장애인 자조 모임이 민선 6, 7기의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대한 감사로 권영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관련 단체와 소통을 통해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탈시설 자립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원 정책을 확대해왔습니다. 한편 대구 탈시설 장애인 자조 모임은 2014년 만들어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동료들의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지지, 탈시설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 행정부 시장과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발족을 겸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행정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방재, 재난, 안전, 보건,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과 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해 2년을 임기로 구성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대구시 중대재해 대응 계획 소개, 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참석자 토의로 진행됐고 2월에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안전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개선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 위험 요인 사전 점검과 조치 체계 등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유나이티드 FC와 양평 FC의 축구 경기가 홈구장인 진부체육공원 축구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창단된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안흥민 감독의 지휘 아래 4라운드 양평 FC와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열린 경기에는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 등 군민이 축구 경기와 함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홈 경기에는 사단법인 대관령 번영회가 평창 유나이티드 FC 선전을 기원하는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횡성군에서는 도내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매년 4월 1일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4월 1일 횡성보훈공원에서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10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군은 매년 4월 1일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횡성군의 보훈단체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이날 기념식은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약사 설명, 독립선언문 낭독, 헌화 및 분향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독립선언문을 낭독해 모든 군민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4.1 횡성군민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애국지사의 유족들과 한말 의병장 및 일제강점기 광복군으로 활약했던 12명의 횡성 출신 애국지사의 유족들을 초청해 횡성 군민에게 소개함으로써 103년 전 횡성의 얼을 함께 기억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매년 4월 1일 만세운동, 4.1 만세운동 기념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0주년 때는 아주 크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올해도 많이 축소하게 되는데 1919년 4월 1일 그 한 수천 명이 여기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기리고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해마다 4월 1일 행사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만세를 불렀느냐 하면은 지금 말하면 경찰이죠. 여기 이제 헌병 분견소가 여기 있어가지고 낮에 그 사람들이 탄압을 하니까 이 본고지에 와가지고 직접 항의하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무차별 그 사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그날의 그 애국 선녀들의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103주년 그 기념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행성은 강원도 내 최대 규모의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으로 1919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만세운동이 이어졌으며 특히 4월 1일 횡성장터에서 수천 명이 전개한 만세운동은 강원도에서 가장 격렬했던 만세운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화성 동탄에서 청주 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 입찰 공고를 통해 오는 5월 17일 용역사를 선정하면 앞으로 1년간 비용과 수송 수요, 편익 같은 사전 타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화성과 안성, 충북 진천과 청주를 연결하는 78.8km 노선으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도는 이 노선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올해 임도 신설과 보수 구조 개량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100억 원을 들여 임도 47km를 신설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의 보수와 유지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운영에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설되는 임도는 경제림 육성이 필요한 지역과 산림보호 대상지, 마을 진입로와 연결되는 지역에 조성됩니다. 도 관계자는 임도 개설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다양한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만큼 산주분들께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산시가 재난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1인당 5만 원을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신청 첫 주만 오부제로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양산시 누리집과 PC,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읍면동별 각 접수처에서 신청받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관외 전출자,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보건소 신설도 검토돼 웅상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3월 24일 동부건강센터 3층 다목적 교육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현장 시장실은 동부건강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 방향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는데 특히 웅상지역 보건소 신설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웅상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동부건강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건강상담과 맞춤형 운동교실, 치매 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건강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환대 속에 개별 면담하고 전남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남 발전에 관심이 크다며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하고 대선 8대 공약과 추가 현안 사업에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약에는 빠져있는 의과대 설립과 해상풍력 사업을 거듭 설명하고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개별 면담은 김영록 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윤 당선인의 따뜻한 환대 속에 25분간 진행됐습니다. 국립대통합 차원에서 잘 경청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잘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과 프리미엄 가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5대 사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검토 제도의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 또는 폐지 등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한 만큼 인수위원을 상대로
국정과제 채택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즘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도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과 외식 물가가 치솟으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충격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유를 시작하자마자 금세 주유기의 요금이 올라갑니다. 리터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른 휘발유 값에 운전자들은 주유소 찾기가 부담입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썼는데 오르고 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좀 안 올랐으면 쓰겠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휘발유는 12%, 경유는 무려 17% 넘게 치솟았습니다. 광주의 3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 전남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4.6%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 상승폭은 5%대로 더욱 큽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불안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 곡물 등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4%대 물가 상승률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달엔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뭐? 화물차의 문을 공구로 쉽게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11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주차된 화물차 옆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차량의 문을 엽니다. 차문을 여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차에서 내려 훔친 돈을 세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항상 이제 뭐 거래처에서 수금하는 게 있어서 수금하는 거 이제 정리하려고 보니까 원래 그 주에 수금했던 게 없더라고요. 항상 차에다 그냥 같이 돈 놔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신고하게 된 거고요. 40대 남성 A씨가 잠겨있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A씨가 광주와 대전, 충북 등을 돌며 훔친 금품은 1,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오던 A씨는 결국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산이 가서 잡았는데 영장 발부되고 이제 행산지 취득해가지고 열한껏 했던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경찰은 A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군조차 안개 속인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민주당 양강 후보들은 연일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예비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있는 빅그린 산단에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특화단지를 조성해 1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재임 당시 성공시킨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산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장 재선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도 경제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하며 경제시장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주 남구 차세대 배터리 산업, 광산구 자율주행차, 북구 AI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등 5개 자치구별로 주력 산업을 선정하겠다는 광주 신경제 지도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5대 신활력 특구, 성장 단계별 맞춤 보육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더 넓고 더 깊게 파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자리를 만든 것은 산업입니다.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신경제지구 첫 번째 산업은 자동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5일부터 사흘 동안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두 양강 후보가 공약 대결을 펼치면서 광주시장 선거전이 일찍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 서구청장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재선을 선언한 현직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항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김보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과 광주시의원을, 김희강 후보는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과 광주광역시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배인수 후보는 20년 동안 서창농협 조합장을, 황현택 후보는 광주시의원과 서구의원을 지내며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서대석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데다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직 청장이 공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비 후보들 간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대석 청장은 재심에서도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구는 전주원, 김종식 등 무소속 출신 청장을 배출했던 만큼 무소속 현직 청장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게 될 경우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수습, 군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이전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 자리를 놓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면서 광주 서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남도의 산과 들이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에 이어 진달래도 만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도 봄꽃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취산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주변의 벚꽃들과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가 탄생합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따스한 햇살까지 더해지면서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사진 찍기는 필수. 가족, 연인들은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진달래가 너무 만개하고 예뻐서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꽃도 많이 구경하세요. 영취산 진달래 군락지는 축구장 140여 개 면적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남부지방은 벚꽃과 개나리에 이어 진달래 등이 만개했으며 중부지방은 다음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천에서 2년 만에 제 집에 내려와가지고 가족들이랑 꽃 보고 하니까 좀 봄이 왔다는 걸 느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와 광양 매화 축제, 구례 산수유 축제 등 전남을 비롯한 전국 봄축제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년째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속도를 내면서 모처럼 봄 기운을 느끼려는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27개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를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과 신고서 작성, 피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전국 3대 명품 진달래 군락지로 매년 많은 상춘객들이 방문하던 여수 진달래 체험 행사가 올해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여수 진달래 체험 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3년 연속 행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산신제 외의 행사 프로그램은 없으나 진달래를 보러 온 상춘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영취산 일원에 최소 안전 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 해양 기상을 테마로 한 전문 과학시설인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착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여수시와 기상청이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시에서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부 부지를 제공하고 기상청에서 시설을 건립 운영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다양한 전시 공간과 체험, 교육 콘텐츠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기술 문화산업의 융합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평택시 진이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평택시 진이면에서 4일 공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대 현장 도착 시 외부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공장 내부 벽면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화 지점은 외부에 설치한 집진기 자바라로 추정되며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장비 15대와 인원 42명이 투입됐습니다. 동두천시 송내동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두천시 송내동 274-1 도로상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엔진 누유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차량 본네트 부분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화재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소방대 현장 도착 시 수관을 전개해 화재 진압과 동시에 배터리 배선을 탈락시켜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읍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7일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뒤편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감식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화목난로를 사용했다는 진술과 연통 상부 연소 패턴 및 직하부 배관이 소실된 점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총 33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9대가 투입됐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약함을 외면하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약함과 약점을 동의어로 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불안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합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로 아쇼카 스페이스에서는 약함을 강함으로 만든 12명의 혁신가를 소개하는 전시가 9월 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약함이 힘이 될 때입니다. 이혜영 아쇼카 한국 대표는 약함이 연결, 공감, 인정, 재해석을 거치면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쇼카 혁신가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확인시켜준다며 혁신가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의 약함도 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면 한번 전시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함은 숨길수록 약해지고 드러내면 강해집니다. 이상 뉴스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